선생님, 학부모님이세요. 자,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예요. 아들이 학교에 입학한 지 2달째가 되는데 3번 정도 교실에서 배변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담임선생님이 연락을 하셔서 치우라고 하시고 별말 없이 가서 제가 치웠습니다. 어떻게 배변 활동을 시킨 거냐면 삿대질을 하시면서 혼을 내시던데 너무 속상합니다. 가정에서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면 배변 실수를 하는 아이들도 생기나요? 저보고 정신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아보라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저만 보면 혼을 내시고 말을 전혀 듣지 않으셔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저도 1학년 담임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배변 실수 합니다. 2학년 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배변 실수를 하는 이유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게 진짜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신체적인 거. 정말 장 활동이 워낙에 좀 그러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배변 조절하는 게 좀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애들 체육복 같은 거 미리 사물함에 다 넣어놓게 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학교에 샤워실 파악해놔라. 왜냐면 저학년은 그거 필수예요. 샤워실 파악해놔야 돼. 애들 바로 씻겨야 되거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선생님께서 좀 선 넘으셨다. 이건 이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배변 실수 충분히 1학년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겪어요. 저도 겪어본 적 있고 그렇다고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야 나도. 학부모님께서 오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바로 즉각적으로 치워야 되거든. 이 아이 바로 씻기고 바로 옷 갈아입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선생님이 하지 않은 부분은 이건 조금 문제입니다. 생활지도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지금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학교에서만 배변 실수를 그것도 지금 5월 초예요. 5월 초면 2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3번이나 한 건지 이거는 조금 아이의 학교 생활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이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하는 거는 아닌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밑에 우리 북진선봉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화기 뇌과 쪽으로 가셔가지고 좀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는 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말씀은 드릴게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생님의 대처 방법이 전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선을 시게 넘으셨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실수할 일이 없는 거지. 왜? 심리적으로 편안하니까. 근데 지금 학교에서 한 번도 아니고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상황이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긴장감에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 설령 했다고 해도 선생님께서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면서 아이의 흔들리는 감정을 다독여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바로 아이 씻기고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체육복 위아래 갈아입힌 다음에 학부모님께 연락하셔가지고 바로 조퇴를 시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계속 남아서 공부를 하게 하든지 그 상황을 정리를 해주는 게 딱 필요해요. 그 부분까지 가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거는 이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는 학급 경영이나 생활지도가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들기는 하는데 제가 학부모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저도 초등학교 교사하고 1학년 안 해본 거 아니고 이런 친구들 안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만약에 학부모님의 말씀이 텍스트 그대로라면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선생님께서 조금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다가 문제 제기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학교가 잘못한 게 맞아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선생님께서 잘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교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선생님께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수할 수 있지. 1학년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엄마가 오기까지 또는 학부모님이 오기까지 가졌을 그 시간에 느껴서 이 아이의 불안함 이게 너무 걱정되는데요 저는. 그럼 이 아이는 어디서 학부모님을 기다린 거죠?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친구를 가르치는 교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좀 약간 저는 조금 물론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됩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부모님께서 올려주신 이 텍스트만 놓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학교에다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맞아요. 제가 학부모님들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보면 진상 학부모님들이나 막 나가시는 학부모님들 사례를 또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로서 내가 아이들한테 잘못한 부분 또는 학부모한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잘못하셨어요. 일단은 대처를 안 했잖아. 전혀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아이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라.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잘못한 게 맞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고 소중한 1학년 학생들한테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더 속상하네요. 1학년 너무 긴장되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학년도 놀다가 배변 실수한 적 있어요. 담임선생님께 배변 실수에 대해서 화내시는 게 많이 불편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사과와 함께 앞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교감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보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볼 땐 잘못하셨어요. 솔직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드셨
힘드셨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교사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는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나도 이해를 하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가 12년 동안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 욕한 적 있고. 근데 그 중에도 좋았던 분들이 계셨던 거지. 그 나이대 학부모님들이나 그 나이대 어른들 또는 그 나이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학창시절에 좋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난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 있어요. 나한테 정말 고마웠던 선생님이 계시던 학교급은 어디였느냐라고 물어봤던 질문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답변 좀 골고루 나왔어. 근데 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없었다였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뭐를 느꼈냐면 교사 입장에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좋은 교사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한 반에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50명 정도였던 시절이니까 그 친구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봐야 되는 바긴 해. 그렇다라고 해도 너무 많다는 거지. 한 명도 없더라는 게. 그냥 좋지도 않았다. 나쁘지도 않았다. 이게 아니라 나빴다. 학창시절이 무조건 나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지. 그리고 이제 그때 받았던 그 다음에 그때 받았던 아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 유튜브에 와서 좀 이게 쏟아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해합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밖에 말을 못하는지. 제가 선생님들한테 정말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아이들한테도 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나쁜 선생님으로는 기억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10년이 흐르고 20년이 지났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조 누구누구누구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그냥 그 정도만 되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뭐 스승으로서 남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좋은 선생님, 참교사, 참스승 이렇게 남으려고 지금 교직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남는다면 가장 좋겠지. 친구들이 나중에 조 누구누구 선생님 너무너무 좋았어. 그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너무너무 재밌었어. 행복했어. 뭐 수업은 재미없었지만 하다못해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선생님이 내 얘기 잘 들어줘서 너무 좋았어. 선생님이 나 칭찬해줄 때 좋았어. 그냥 이런 단편적인 기억이라도 하나라도 남기고 갔으면 좋겠는 거야. 적어도 우리 반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이었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절 괜찮았다. 거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화나시는 마음도 이해가 되고 속상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큰아이는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상담도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고 아이한테 잘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중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인 교사라 교사들의 고충과 마음을 잘 알고 있죠.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은 또 중등과 달라 전문가이신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소화기내과는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셨네. 그러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더 잘 아실 거니까